한동훈 고군분투니까 혼자서만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런 뜻 아닙니까? 나안원이요? 사람 이름 같은데요. 나안원. 이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뜻으로 보이는군요. 자, 우선 여당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야당, 민주당은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림으로, 영상으로 묶어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유명 연설을 했는데 자,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선대위원장 같이 맡고 있죠. 김부겸 전 총리, 모습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논란이 있지만 뭔가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극한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도 오늘 나선 겁니다.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옹하고 같이 가겠다. 유세 지원에 나섰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설명하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자정부터 0시부터 선거운동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수도권 12곳을 방문할 예정인데 10시간 일정을 잡은 겁니다. 강행군인 거죠. 강행군이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 내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아까 나안원이 나오는데 여기 이름 있네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시죠? 다 출마해서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 높은 세 분인데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을 한동훈 위원장 혼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죠. 여러분. 유준희 대표. 예. 확실히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주로 보인다. 100%는 아니겠지만 예. 이른바 여당 내 빅샷 정치인으로 꼽히시는 세 분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은 좀 다 출마하면서 지역구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사실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장관, 예. 또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은 본인 지역구를 사수하는 것조차도 지금 되게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예. 버겁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유세를 가면 바로 지역 구민들 사이에서 이 지역이 별로 절박하지 않은가 보네 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그러니까 예를 있다는 들어서 하루라도 지역구에서 모습이 안 보이면 뭔가 다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예. 여차에서는 정말 이 지역을 비우기가 어려운 것이고 오. 또 사실은 또 이 세 명의 후보가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의힘 선거의 명운을 가르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세 분은 저 지역에서 이기는 게 정말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선거죠. 떠날 수도 없다는 거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 정말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지냈던 민주당과 이제 막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해서 2년밖에 안 지난 이 국민의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민주당은 임종석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선수들도 많고 또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 왜냐하면 5년이라는 정권을 지내면서 총리도 시키고 비서실장도 시키고 스펙을 많이 쌓아줬단 말이죠. 위상이 높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에 사실 얼마나 거의 문 닫다시피 했던 정당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겨우 정권 교체해서 이제 막 회복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내세울 만한 인물의 군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잘 준비돼 있지 않은
역시 지형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네. 이 세 후보 지금 본인 지역구에 거의 매여 있다. 그래서 나서기가 어렵다 이건데 네. 그런데요. 앞서서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선대위원장이라는 걸 물론 주로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 전체를 뭐 지역을 나눠서 이끌어 가라는 자리 아닙니까? 네. 이럴 거면 왜 임명한 겁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줄 몰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칠 줄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거조차도 위태위태하다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위태위태한데 남에게 손을 뻗을 수가 있습니까? 뻗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사람이 많고 국민의힘은 사람이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에요. 예.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왜 못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이 정치권의 쓰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 예. 왜 쫓아냈습니까? 네? 좀 데리고 이럴 때 폭 넓게 예. 큰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갔으면 선거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 국민의힘이 빨갛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쓴다면 빨간 매직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흰색 매직이나 파란 매직으로 써야 될까요? 잘 보이려면 흰색이 낫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보완적이고 다른 그러니까 색으로. 그렇죠. 다른 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중도를 포용을 해야 그 메시지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색깔이 조금만 틀려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나 강성 유튜브 그다음에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뭐 이거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또 그 대통령이나 그 지지를 받는 예. 최고의 어떤 뭐랄까요 위치에 있는 분이 자제를 시키고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개딸들 자제시키라고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예. 막 흔들어 대니까 지금 폭넓게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뭐, 동분서주, 고군분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만 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약이 아니라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후보의 지역구도 가겠죠. 그래서 같이 유세도 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낮은 다른 후보들은 아니, 지금 거기 갈 때입니까? 저한테 오셔야죠. 혹시 이런 반응 안 나올까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좀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요. 역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악전 고구부터 원탑 스피커에만 의존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네. 그런 스피커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이고 유승민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그분도 저는 누가 요청하고 상고 초려를 하지 않더라도 팔 걷어 붙이고 나와야죠. 약간의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요. 지금 김성태 전 의원도 서울 지역의 선대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로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몇몇 의원들을 지원 유세할 예정이라 그러네요. 오늘 좀 경기도 지역에 출마하신 유경준 의원 지금 잡혀있기로는 한 5시 정도부터 같이 지원 유세한다고 잡혀있는데 아직 영상은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종철 후보, 그러니까 이른바 친유승민계로 꼽혔던 몇몇 분들을 개인 자격으로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선거와 관련해서 역할을 부여하거나
조금 뭐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활용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철학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지금 개혁적 보수나 합리적 보수를 내거는 세력이 거의 설당이 없다. 그건 뭐 아까도 우리 김상일 평론가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젊은 보수를 내세웠던 이준석 멀쩡하게 당대표 하고 있는데 쳐냈던 거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유승민 본인은 물론이고 예.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 예. 모르겠어요. 유경준 의원은 강남인데 그나마 지금 내침을 당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경기도 지역에 출마합니다. 출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북갑의 이종철 후보는 바른정당 시절에 부대변인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죠. 뭐 유경준 후보는 KDI에서 워낙 오래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거 맞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근데 왜 이런 투명인간 취급을 할까?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충성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내에 토론부터 시작해서 예. 국민의힘 내의 경선 과정에서 가장 아프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 유승민이었다 이렇게 다 기억하잖아요. 천공을 꺼냈고 무속을 꺼냈고 뭐 임금왕자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때 많이 아팠어요. 예. 그거에 대한 앙금을 예. 지금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지지 세력들은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승민에 대해서 원죄와 같은 뭔가를 더 씌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보수나 개혁적 보수 같은 거는 온데간데 없이 설당이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그게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계에 대한 공천은 물론이고 예. 지금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예. 활용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그런 걸로 표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손정욱 변호사, 앞서서 민주당 모습 전해드렸는데 저기는 이재명 대표와 대척 관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임종석 전 실장까지 같이 오늘 했어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역할 놓고서 의견이 갈리고 뭐 정해진 바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저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일각에서 정치권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좀 절박한 게 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각 후보들마다 딜레마가 고민이요. 딜레마요? 예, 중도층으로 이제 조금 뭐 실체가 있든 없든 중도층으로 조금 나가야 되느냐. 예. 아니면 이제 정통 보수 오랫동안 보수를 지지해온 분들이 지금 이제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데 불만도 많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정통 보수 토끼로 비하면 이제 집토끼와 산토끼인데 예. 아마 이제 두 분이 있어요. 대선 경선했던 분 중에 보수 쪽으로 이제 좀 소구력 있는 분은 황교안 대표고 예. 중도 쪽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죠. 예. 통상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근데 황교안 대표를 이제 선대위원장을 모시면 예. 또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게 보수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극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반감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못 모시는 거고. 그렇고. 그다음에 유승민을 모시면 또 이게 정통 보수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두 분을 예. 이렇게 모시기는 좀 제가 보기 쉽지 않다. 예. 양쪽에 반발이 있으니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백이종군 자기가 이제 친분이 있는 어제 정몽준 전 축구회 회장 예. 의원도 이제 그 용인 정해 예. 강철호 후보 인연이 있거든. 현대로보틱스 사장. 그래서 이제 정몽준 의원이 갔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좀 지원을 개인적으로 한다. 뭐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백이종군에서 예. 직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 총괄 선대위 뭐 공동선대위 뭐 중요합니까? 예. 저는 이렇게 돕는 게 맞다.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예.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공식적인 아니지만 조용히 돕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4년 전을 돌아보면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 개혁 보수 껴안아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바른당하고 다 합쳤잖아요. 그때 유승민부터 보수가 다 통합했거든요. 예. 지분도 많이 줬죠. 근데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게 차라리
그때 통합 안 하고 정통 보수로 붙었어도 예. 100석은 넘었을 거다. 예. 이런 게 후회하는 책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죠. 과연 이 전략 효과는 어떨까? 이거는 선거 당일날 발표되는 그 내용을 보면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뭐 아무래도 굉장히 좀 여건이 불리한 거 아니냐, 위기 아니냐 이런 평가 통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주로 나가서 만든 개혁신당, 여기도 지금 신당을 표방했지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손 좀 잡으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이 계시죠?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해서 뛰는 곳들이에요. 서울에는 종로가 있죠. 여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개혁신당 후보 금태섭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정, 화성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이원욱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남양주 갑의 조응철 후보, 용인갑의 양양자 후보, 특히 용인갑, 양양자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일화가 될까? 되면 효과는 어떨까?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각각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당을 빼고 제가 이제 최근까지 했던 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경력과 이현모 후보의 경력을 해서 그걸로만 한다면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예, 정당 빼고 한다면 서인 국민들께서 누구를 원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 경선 통해서 단일화하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단일화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나요? 어제도 질문 주셨었는데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주희 대표, 이 단일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다급하고 절박하고 하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뭐 가능성이 0%다,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매우 험난하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어떠한 공감대와 목표의식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 심판원을 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해요. 근데 개혁신당은 민주당도 심판하겠다고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심판하겠다고 나온 정당이거든요. 다 심판하겠다고 일단 나왔죠. 그러면은 양쪽 다 심판하겠다는 개혁신당이 어떤 명분으로 야당과 맞서고 있는 여당의 단일화 후보를 해주느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좀 그러면은? 서로 수식이 안 맞습니다. 코드가 안 맞고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말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유권자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막 압박을 받을 겁니다. 단일화 해라.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지역들은 합쳐봐야 별로 승산이 없다면 단일화의 효과가 좀 없고요. 또 문제는 누구한테 단일화를 묻겠습니까? 가위바위보를 정할 수도 없고 제비뽑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여론조사인가요? 그럼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그럼 여론조사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물어야 되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층에 물어야 되느냐? 아니 뭐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서로 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는데 다만 정말로 가능하다면 뭐 당대 당 차원에서 서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조정이라면 특정 후보 한 분이 사퇴하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랑 양양자 원내대표 누가 양보하고 누가 후보되느냐? 저는 그거 못 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아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도부 내에 상의됐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양양자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나 국민의힘에 복귀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단코 반대한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또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김성희 평론가. 네. 가정 한번 해보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아까 봤던 5개 쪽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네. 만약에 5곳 지금 아까 봤었죠. 단일화를 한다면 여기서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양양자 후보 지역구가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양자 후보가 먼저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꺼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을 거고요. 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마 이준석 그 대표가 출마하고 화성을? 있는 화성을일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합쳐가지고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단일화에 동의.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좀 유지해 주세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가능성은 용인과 같은데 효과는 화성을 갖다 이 그렇죠. 뜻입니까? 네. 오. 왜냐하면 일단은 화성을은 그 한정민 후보인가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대 정당을 뒤에 그렇죠. 배경으로 두고 배경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가 엄청 높잖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상대 후보하고 해볼 만한 위치로 올라갈 그러고 수가 있는 보니까 거예요. 두 후보가 한 20% 이 정도의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양쪽 다 그런 거예요. 예, 양쪽 다 지금. 그러면 양쪽 다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아. 표를 내가 가져오면 상대하고 겨뤄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지율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단일화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없잖아요. 비슷해야 그래도 뭘 비슷해야 하는 거고 또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한 거니까 효과는 이준석 그 화성을 지역. 화성을. 네. 이준석 현정민 이 지역이고 예. 그다음에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용인갑. 양양자 후보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용인갑입니다. 일단 전망인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사정은 제가 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자 양양자 후보는요 민주당에서 놓은 분이에요. 예. 오히려 이제 이상식 후보 표를 깔아먹는다고 봅니다. 아, 민주당 표를?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민주당에서 놓은 분들이 민주당 표를 가져가지. 그렇죠. 근데 왜 국민의힘 단일합니까? 이상식하고 단일하든 말든. 그럼 뭐 이윤모 후보가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제가 보기에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뿌리가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국민의힘하고 이게 단일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뿌리하고. 그다음에 가장 더 황당한 게 화성의 이준석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예. 차라리 공영훈 후보가 되는 게 낫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되는 것보다. 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이준석 있다. 후보에 배치 달면 또 얼마나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한 석 더 가니 낫다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예. 따라서 이게 단일해서 민주당 이기는 거 이준석 대표한테 배치 달아주는 거 이게 더 문제라 보는 거예요. 저는요 예. 저 의견은 강성 지지층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네. 그러니까 주로 소정 교사가 강성 지지층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예. 강성 지지층과 소통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분들과 교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뭐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뭐 단일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있어요, 지금요, 실제로.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후반부터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좀 자유롭게 다른 지역 가서도 할 수 있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조금 갈립니다. 이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그 많은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전 투표 동력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십시오. 투표장에 가셔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윤준희 대표,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왜 얘기가 다릅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사실 문제예요. 뭐냐면은 지난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까? 근데 그 유권자의 걱정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유권자로서 내 표가 혹시
왜곡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걱정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주 일부의 그러한 우려가 확대 재생산돼서 이런 홍석준 실장 같은 분들은 정말 이거 정말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라고 약간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요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늘 어느 쪽이든 투표를 많이 해달라는 쪽이 선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홍석준 실장의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 의견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의견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윤재욱 원내대표의 어떤 투표든 많이 해달라,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이러한 자꾸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당에 부담을 주는 거죠. 윤경호 소장님, 아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나갑니까? 이게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감안해서 한 얘기라면 홍석준 현재 부실장입니다. 부실장이에요. 선대위. 큰 실수를 한 거죠. 왜? 자기들이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아직도 구멍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한 셈이 돼버린 건데 예. 아까 우리 최종욱 변호사께서 하신 얘기 중에 황교안 전 총리, 예. 황교안 전 대표를 슬쩍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정치인으로 이미 설당이 사라졌다 봅니다. 왜? 지난 21대 총선에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태극기 부대라고 칭됐던 극우까지 가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력들과 손을 잡으려 시도했다가 유권자들에게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이 하고 다니는 여러 언행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미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홍석준 부실장이 또 했다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지도부와의 이 입장의 불일치를 넘어서 예. 만약에 그런 염려 때문에 사전투표를 해서 안 됩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유권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진 대표께 추가로 잠깐 내가. 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약간 이 사전투표에 관해서 약간 불신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꼭 부정선거라기보다도 예.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첫째, 그래도 본선거가 기준 아니냐. 원칙 아니냐, 본투표가. 본투표가. 즉 본투표까지 더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선거의 원칙인데 사실 사전투표가 처음에 도입된 것은 정말 본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완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서 사실은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투표에 이런 부정적인 것도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렇죠. 그게 아주 일부 있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혼재돼 있는데 그래도 사전투표도 하자.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공식 의견입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님이 그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 했는데 예. 그건 아니에요. 선관위에 대한 모독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예. 선관위에 대한 모독 아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윤경호 소장님이 그래, 고개 속골에 끄덕이시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니 지적에는. 속골에 라면 박스에 봉합 나오기 보관했잖아요. 그러네요 또. 그 약간. 법에는 이게 다 직접 참관이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다 미리 해놨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고치자는 건데. 그걸 야당의 입장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여당 된 지가 지금 2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고쳐지는데. 2년 가까워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리 선관위에 대한 모독 저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건 헛발질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하고는 이게 아무 관계 없다 국민하고는. 선관위에 대한 모독 아니냐로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그거는. 갑자기 또 두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우리 국민을 모독하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두 분 합의 보셨어요 그걸로.